자, 절대 최대 힘 모멘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뭐를 배웠냐 하면은, 보가 보통 힘을 많이 받으니까, 예, 힘을 많이 받으니까 이동 하중에 대해서 최대, 뭐, 여기 A점과 B점과 C점이 있다면은 C점에서의 최대 힘 모멘트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점에 대해서 최대 힘 모멘트 값, M, C, 맥스 값을 구해가지고 여기에 견딜 수 있는 걸로 단면을 정했어요. MN, 견딜 수 있는 단면, 공칭, 일명, 해서, 이거 아니구나. 요렇게 단면의 크기를 정해가지고 단면의 크기를 정하면은 요 값이 구해집니다. 얘가 견딜 수 있는 능력, 강도. 그래서 안전하게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C점은 견뎠는데 여기에 있는 D점이 무너져 버렸어. 얘가 통과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떠한 지점이라도 이 이동 하중에 의한 힘 모멘트를 견뎌야 된다는 얘기예요. C점뿐만 아니라 MD, ME 모든 지점에서의 모멘트 값보다 이 값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값은 어디에 하냐면 단면의 크기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근데 이 값은 뭐에 따라서 정해지냐? 구조역학에서 힘의 평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외력이라고 부르고 외력이 작용할 때 이건 내력이죠. 내력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값들 중에서 최대값 얘는 C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값 그 다음에 이건 D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값 그런데 이런 모든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의 최대값을 뭐라고 한다? 절대란 자를 붙여요. absolute. 최대 중에 최대, 왕 중에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왕 중에 왕 값을 구해서 그 값보다 단면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하는 것이 설계입니다. 이동하중에 대한 설계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과 같은 P1과 P2가 지날 때 P1과 P2가 지날 때 지금 임의의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값들을 다 합쳐놓은 것을 절대 최대 힘 모멘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구해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를 제일 처음 하냐면은 요 지점에서 최대 모멘트가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P2라는 지점에서 최대 모멘트 P2 밑에서 최대값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단위 하중이 지나갈 때는 가운데 지점에서 발생해요. 하지만은 이렇게 차량처럼 두 개 하중이 같이 지나간다든가 세 개 하중이 같이 지나간다 할 때 연속해서 진행하는 하중인 경우에 무빙 로드라는 얘기죠. 하중인 경우에 연행 하중인 경우에 최대값은 그 바퀴 밑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임의의 바퀴 밑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최대 힘 모멘트 값은 제일 처음에 발력을 구하고요. 힘의 평형에 의해서 발력을 구하고 발력에 의한 힘 모멘트 선도를 그려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 최대값이 P2점에서 발생하더라. 입니다. P2점에서 최대값이 발생합니다. 근데 P2 값이 만약에 옮겨간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P1, P2 옮겨갔을 때는. 예. 그러면 최대값이 발생하는 것은 이 값이 최대값이 아니라 이 값이 최대값이겠지. 이 값은 얼마인가?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발생하는가? 라는 것이 이게 이번 시간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유도를 해봤더니 이 밑에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어떻게 했더니 이러한 세 개의 바퀴 하중이 지나가는데 최대값을 구해봤더니 최대값을 발생하는 위치하고 최대값을 제가 여기 밑에 쭉 구해봤어요. 구해봤더니 제일 처음에 힘의 평형에 의해서 세 개의 힘의 합력을 P1, P2, P3를 합친 것을 PR이라고 그러고 PR에 의해서 VA하고 VB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P3에서 최대값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P3 밑에서 최대값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위치값을 구해보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구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최대값이 발생하는 위치를 우리가 늘 잘 쓰는 모멘트 최대값을 미분한 값이 0이다라고 구해봤더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봐야 됩니다. 복잡한데 우리가 이거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둬야 돼요. 미분이 0이 되는 지점이 최대값이다.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그래서 그렇게 구해봤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 밑에 유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유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왜 이런 최종적인 결론을 얻는지를 한번 보면 되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연행 하중이 있는 경우에 힘의 함력이 있고요. 힘의 함력과 가까운 데 있는 집중 하중이 그 사이 거리가 있고 그 사이 거리의 가운데 지점이 단순부호인 경우에 단순부호의 중앙점에 있을 때 P1이라는 지점에서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더라. 이게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입니다. 얻은 결론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세 개의 연행 하중이 있으면은 힘의 합력과 가까운데 인근한 하중은 P2 아니면 P3겠죠. 붙어있는 하중. 합력과 같이 연행해 있는 하중. 그런데 그 가까운데 있는 하중의 위치가 두 개의 거리 P2하고 합력의 거리의 가운데 지점이 중앙에 왔을 때 또는 합력하고 P3 인근 하중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요 가운데 지점이 중앙에 왔을 때 그러니까 P2 밑에서 최대 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고 P3 밑에서 최대 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다. 입니다. 왜냐고요? 자, 유도하는 건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휜 모멘트 선도를 구해보면은 휜 모멘트 선도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휜 모멘트 선도를 여러분들 지금 구조역학을 배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휜 모멘트 선도를 구해보면은 VA하고 VB 해서 자유물체도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 휜 모멘트 선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P3일 때 최대값 이렇게 혹은 P2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P2일 때 최대값이 될 수 있다. 대신 위치를 P2 혹은 P3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어떻게 확인한다? P2하고 힘의 합력의 가운데 지점이 여기 중앙에 왔을 때 P3하고 합력하고 가운데 지점이 여기 중앙에 왔을 때 자, 모멘트 선도를 그려보니까 다음과 같은 모멘트 선도를 그래서 최대 지점이 바퀴 밑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 최대 모멘트에 대해 절대 최대 힘 모멘트에 대해서 이 힘을 견딜 수 있는 단면의 크기를 가정하면은 단면이 나오면 mn 값이 구해져요. 이 모멘트 최대 모멘트를 견딜 수 있는 단면을 가정하면 설계 OK입니다. 예. 힘에 대한 설계 OK. 근데 가끔씩 전단에 대해서 파괴가 될 수 있잖아요. 주로 휘어서 파괴되지만은 전단에 대해서 파괴가 될 수 있으니까 전단에 대해서 파괴되는 것은 전단력 선도를 그려본다. Shear Force Diagram. 우리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도 있고요. 휜 모멘트 선도, 휜 모멘트도도 있고 전단력도도 있어요. 전단력도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제일 처음에 전단력도는 이렇게 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됩니다. 전단력도. 예, 전단력도. 자, 전단력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0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반력만큼 올라가는 여기 반력의 크기죠. 반력의 크기로 올라갔다가 하중 길이만큼 내려오고 하중 길이만큼 내려오고 하중 길이만큼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전단력도입니다. 전단력 선도인데 전단력도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양쪽 끝에서 최대 전단력 값이 발생해요. 양쪽 끝단에서.
그죠? 예. 그래서 전단력이 발생하는 최대 위치 값은 뭐 하중을 양쪽 끝에 줘보는 거예요. 이렇게 줘고 아니면 이렇게 줘보고 해서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 절대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하라. 그리고 뭐에 대해서? 단순보에 대해서. 왜냐하면 수식을 유도하는 것은 단순보가 아니라 연속보에 대해서는 수식 유도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수식 유도를 할 수 없어요. 단순보에 대한 절대 최대 힘 모멘트는 다음과 같은 공식 외워두고 합력하고 인근한 집중 하중의 가운데가 보의 가운데 지점에 위치했을 때 집중 하중의 밑에서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절대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하라.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제에서 다음과 같은 하중이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구하는 방식 한번 보세요. 합력을 구하고 합력과 가까운 데 있는 하중이 거리에서 요거 외워야 된다. 가운데 지점이 보의 중심에 위치한 위치를 구하고요. 그 위치에서 보의 중심하고 가까이 떨어진 하중의 밑에서 절대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입니다. 제일 처음에 합력을 산정한다. 두 번째, 합력이 225가 산정됐죠? 그 다음에 위치를 산정한다. 위치, 가운데 지점에서 위치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세 번째, 발력을 구한다. 발력 구해줘. 네. 네 번째, 가까운 힘의 100kN 밑에서의 모멘트를 구한다. 근데 이 모멘트가 최대값 중에 최대값이다. 자, 예제고요. 기사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기사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자, 기사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연행 하중이 이렇게 방향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때 보의 절대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합력을 구하고요. 합력을 구하고 합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요 2m가 좀 더 가깝고 하중이 크잖아요. 감각적으로 봤을 때 6하고 9를 체크해야 되는데 9에서 나올 수뿐이 없어요. 2m 떨어졌는데 2m의 반반씩 나누니까 1m고 그 가운데 지점이 보의 가운데 왔을 때 위치를 찾는 거예요. 찾고 난 다음에 9지점 밑에서 절대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발력을 구하고 발력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6 가운데 지점까지 거리가 6이잖아요. 6 빼기 1이죠. 5m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거리가 5m. 그래서 5.25 곱하기 5m가 절대 최대 힘 모멘트다. 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계속 똑같이 반복됩니다. 기사 문제는. 자, 9급 시험 문제도 어떻게 되냐면은 절대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위치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위치를 구하고 이건 기사 문제보다 쉽네요. 위치를 구하고 제일 처음에는 합력을 구하고 두 번째 위치를 구하고 세 번째 발력을 구하고 네 번째 집중 하중 밑에서의 모멘트를 구한다. 근데 요까지 위치만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합력의 위치 8을 구하고 합력의 위치를 구합니다. 가운데 지점에서 절대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합력을 구하고 가운데 지점에서 절대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한다. 위치를 구하라는 얘기죠. 네. 공본 문제는 한 문제뿐이 없나?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여하튼 기사 시험 문제는 매번 나옵니다. 자,